한글자 사전 김소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기억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첫 번째 단어는 깡입니다. 깡. 힘의 마지막 단계, 젖먹던 힘은 배짱에서, 그리고 악착으로, 오기로, 그 다음은 깡의 순서로 버전업 되어 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깡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깡패라는 말을 하잖아요. 요즘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많은 소재로 이용하고 있는 깡패. 여기 지금 이 그림 속의 이병헌도 깡패 중에 한 명이었죠. 나중에 이제 의료원 일을 하게 되는데, 깡은 힘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입니다. 깨는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는 뜻으로 뿌려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깨가 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육볶음을 했는데 거기에 깨가 뿌려져 있다. 그럼 뭔가 좀 맛있어 보이는데 깨가 빠져 있다. 먹으면서 깨 때문에 음식의 맛이 좌우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깨는 마음인 것 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깨하면 또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신혼부부들 깨보다는 깨소금이 더 고소한 느낌이 나는데 깨는 맛있게 드세요라는 뜻이랍니다. 자, 세 번째는 껌입니다. 껌. 1980년대에는 광고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을 하던 아이템. 그렇죠. 껌하면 롯데죠. 네, 프레시민트, 주시우레시 이런 거 생각나는데 그 다음에 혜태가 덤볐다가 아마 완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는 교양인들이 가방 속에 소지하고 다닌 필수품이었다고 했고요. 2000년대에는 식당이 후식으로 제공해주던 기호식품이다 그랬죠. 최근에는 껌보다는 사탕을 더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이제 껌을 씹고 나면 이제 바닥에 버리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좀 지향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껌이 뭐냐면 껌같이 되어버린 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통 뭘 껌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그 껌이지 너무 쉬운 거야. 네. 껌은 이렇게 까서 그냥 씻고 아무데나 버리면 되고 그래서 껌이 껌같이 되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꼭입니다. 꼭. 네. 요즘처럼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 때 꼭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예. 자주자주 손 씻기예요. 이 코로나19가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습관 하나를 줬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손 씻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 꼭을 설명한 이 글을 읽으면 꼭에 비슷한 말을 쭉 적은 것 같아요. 반드시, 당연히, 제발, 부디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이 바로 꼭이라는 말에 비슷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반드시라고 할 때는 뭔가 권위적인 게 보이는 거죠.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그건 좀 건성으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발, 제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비굴하게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디라고 하면 너무 절절해 보여서 그럼 언제 꼭이라는 말을 쓰느냐? 건조하지만 정갈한 영혼을 담백하게 담고 싶을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손 씻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건조한가요? 예. 그리고 담백하게 들리세요? 예. 요즘엔 오히려 맨 첫 번째 되어 있는 반드시 닦아야 돼! 라고 하는 권위적인 말이 더 요즘에 손을 자주 씻는 거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꼭이라는 말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좀 더 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꼴입니다. 꼴. 형편이나 처지를 뜻하는 순 우리말이지만 좋은 상태일 때는 양상이라는 말로 대신하고요. 나쁜 상태일 때는 형국이다 라는 말로 대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 입고 올 때 꼴값하네 라고 말을 하나 하잖아요. 꼴. 그래서 저는 그것이 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럴 때 쓰는 말인 줄 알았더니 순 우리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빈정될 때는 저 꼬락서니 하고 라고 하는 걸로 활용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꾀입니다. 꽤.
한계 상황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휘되는 것을 두고 따로이 잔머리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 보통 JQ라고 하잖아요. IQ를 빗대어서 잔머리가 좋다. 이걸 꾀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저는 꾀는 좀 좋게 느껴졌는데 우리 작가님은 잔머리라고 얘기했어요. 꾀돌이라는 말을 하면 왠지 좀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그 꾀돌이한테 뭘 시키면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또 각자 그 느끼는 게 다른 모양입니다. 꾀였습니다. 다음은 꾼이에요. 꾼. 제가 이 꾼이라는 단어에 어떤 그림을 넣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언가를 지금 열심히 만들고 계신 손에 그동안에 연륜이 묻어있는 분의 사진을 넣었는데요. 꾼을 설명하는 글은 이렇습니다. 어떤 일에 도같은 전문가를 일컫는 말,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게 몹쓸 지경의 능란함을 뜻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꾼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도박꾼. 그죠? 그게 저는 처음 생각났는데, 꾼이 쓰임새가 이렇게 이중적인 것이기 때문에 능란함이 지닌 속성 자체가 이중적이기 때문에 꾼이라는 말은 다소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여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꾼, 장인,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장인은 뭔가 좀 수준이 있어 보이는데 꾼은 좀 그것보다는 좀 덜해 보이죠. 아무튼 꾼은 어떤 일에 도같은 전문가를 일컫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끈입니다. 끈. 예, 물건 같은 것을 한 대 묶을 때 사용하는 물건이다. 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끈이 끊어질 때 대열을 펴줘도 물건이 단단하면 온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끈, 그리고 사람의 끈도 마찬가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하고 가족 간의 끈,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끈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뭐 사람의 관계로 뜻하면 멀리 헤어지거나 뭐 학교 다니다가 졸업을 하거나 그런데 내가 그동안 만났던 많은 친구들이 비록 끈 밖으로 나가서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 보고 싶고 계속 만나는 친구들 그건 뭘까요? 물건이 단단한 뜻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끈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 그런 이유에서 이런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끈을 좀 단단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물건이 각자가 또 단단하게 하는 것도 이 끈이 필요 없이 관계를 이어가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끙이에요. 끙. 예, 힘을 쓸 때 이 소리를 내면 힘이 나죠. 끙! 이렇게 해요. 예, 힘이 들 때는 이 소리가 저절로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의 마지막은 끝입니다. 끝. 예. 그런데 이 끝을 이 작가가 시인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시인답게 끝의 설명은 이 비스와와 심보스카라고 하는 시인의 끝과 시작이라는 시 전문을 올렸어요. 제가 여기 적혀 있는 건 전문은 아니고요. 앞부분하고 뒷부분인데 그 끝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끝과 시작이라는 시네요. 창에 유리를 끼우고 경첩의 문을 닫아야 하리. 사진에 근사하게 나오려면 많은 세월이 요구되는 법. 모든 카메라는 이미 또 다른 전쟁터로 떠나버렸건만 다리도 다시 놓고 역도 새로 지어야 하리. 비록 달아서 누더기가 될지언정 소매를 걷어붙이고 빗자루를 손에 든 누군가가 과거를 회상하면 가만히 듣고 있던 다른 누군가가 운 좋게도 멀쩡히 살아남은 머리를 열심히 끄덕인다. 어느 틈에 주변에는 그 얘기를 지루히 여길 이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하고 아직도 누군가는 가시덤불 아래를 파헤쳐서 해묵어 녹슨 논쟁거리를 끄집어내서는 쓰레기 더미로 가져간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이 자리를 양보해야만 하리.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그보다 더 알지 못하는, 결국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에게
원인과 결과가 고루 덮인 이 풀밭 위에서 누군가는 자리 깔고 벌렁 들어 누워 이삭을 입에 문 채 물끄러미 구름을 바라보아야만 하리. 비스와바 심부르스카 끝과 시작이라는 시였습니다. 저는 이 시인을 이 책에서 처음 봤어요. 비스와 심부르스카. 그래서 구글 검색을 해봤더니 유명한 시인이었어요. 1996년에 노벨 문학상을 탔던 폴란드 시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퀴리 부인이 1903년에 이제 그 과학자잖아요. 퀴리 부인은. 그래서 그걸 탔었는데 자그마치 93년 만에 여성 수상자가 바로 이 폴란드 시인 비스와 심보르스카였습니다. 자, 기억의 끝은 다 했는데요. 이 작가의 글이 왜 나왔을까? 그래서 제가 비스와 심보르스카를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그 노벨문학상을 탄 연설문에서 시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의미 있는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끝으로 이 기억에 관한 얘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비스와 심보르스카가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 연설문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전부가 아닌 전체 중에 다수가 아닌 단지 소수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 아마 1000명 가운데 2명 정도? 어떤 사람일까요?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좋아한다. 치킨 수프를 좋아하고 칭찬의 말이나 파란색을 좋아하고 낡은 목도리를 좋아하고 자신의 뜻대로 뭔가 하기를 좋아하고 강아지를 쓰다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시를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여기서 시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한 대답들은 이미 나왔다. 몰라. 정말 모르겠다. 마치 구조를 기다리면 안간에 매달리듯 무작정 그것을 꽉 붙들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구나라고 시에 대한 그 사랑을 놓아버렸던 건 바로 지금 이 비스와 심보르스카가 얘기하는 몰라, 정말 모르겠다라는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김수현 작가의 한 글자 사전은 한 글자, 우리 한글의 한 글자 한 글자에 대한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한 글자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을 잘 정리했던 이 한 글자 사전의 기억 부분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주자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엔 니은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